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확률에서 우리가 확률의 곱셈 정리, 확률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죠. 확률의 곱셈 정리요. 곱셈 정리가 왜 나왔는지 지난 시간에 조금 설명했어요, 그죠? 우리가 확률에서 가장 흔한 확률이 조건부 확률이었거든요. 조건부 확률이 아니라 독립시 확률이었거든요. 근데 독립시 확률만 만약에 세상에 존재하면 독립시 확률이 뭐예요? 항상 확률값이 일정한 거예요, 그죠? 확률은 항상 독립적이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건 일어나지 않았건 확률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죠?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 간암으로 죽을 확률, 대장암으로 죽을 확률, 그죠? 80세 이상 살 확률은 다 정해져 있다고요. 그럼 확률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시 같은 수학자들이 확률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수학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조건을 하나 다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거를 조건부 확률이다 그래요, 그죠? 어떤 조건을 제시하면 확률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A가 일어났다는 가정의 비합니다. 이렇게 쓰는 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A 먼저 읽어야 돼요. A가 먼저 일어났으니까요. A가 일어났다는 가정에서 비합률값은 어떻게 쓰냐? 그림 그려볼게요. A, B가 이렇게 사건이 있으면 A가 일어났다는 가정 하에서 누가 일어나요? B가 일어날 확률값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확률의 정의는 A의 확률값에 대한 뭐다? A 그리고 B의 확률값이다 이렇게 쓰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거꾸로 한번 써볼까요? 다시요.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A의 확률값이다. 그럼 뭘 바탕에 깔려고요? B를 바탕에 깔아야 돼요. 그죠? B의 확률을 바탕에 깔고요. 그 바탕 위에서 누가 A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분자는 똑같아지겠죠. 됐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우리가 확률의 보다 곱셈 정리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요. 무슨 소리인가 하면 확률의 곱셈 정리가 여기 있어요. A와 B가 동시라는 확률을 A와 B가 동시라는 확률값은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곱하면 A의 확률값을 알면 A가 일어났다는 가정에서 B의 확률값을 곱한 것이고요. 됐죠? 만약에 B의 확률값을 알면 그러면 B가 일어났다는 가정 하에서 A의 확률값을 곱한 것이에요. 그죠? 이게 두 사건이 동시라는 A 그리고 B가 동시라는 사건이에요. 됐죠? 주사위에 뭐 검은 공이 하나 있고 흰 공이 만약에 두 개 있으면 됐죠? 여기서 만약에 첫 번째 뭘 꺼내고 검은 공을 꺼내고 두 번째 또 뭘 꺼냈다면 흰 공을 꺼냈다면 이 검은 공이랑 확률 얼마죠? 세 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검은 공의 확률은 세 개 중에 하나고요. 됐죠?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두 번째 흰 공. 검은 공이 나갔다는 가정 하에서 그럼 뭐 검은 공이 나갔잖아요. 그죠? 검은 공이 뽑혔다는 가정 하에서 그 다음에 흰 공이랑 확률은 뭐예요? 흰 공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확률이 항상 1인 거예요. 됐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곱셈 정리다 그래요. 그죠? 곱셈 정리다. 확률의 곱의 모양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됐죠? 물론 이것도 우리 덧셈 정리처럼 뭔 조건이 있어요. 그죠? 곱셈 정리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린가 하면 우리가 사건의 AB가 아무 관계도 없으면 뭐라 했어요? 덧셈 정리에서 배반이다 그랬거든요. 배반이다. 됐죠? 이제 곱셈 정리에서는 이런 거예요. A가 됐다는 가정의 B의 확률값이 B하고 같아지면 됐죠? 다시 말하면 A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B의 확률값이 B하고 같아지면 그 말은 A가 먼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았던 확률 B에는 확률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 여러분? 사건의 B가 뭐다? 독립이다 그래요. 그죠? 이 독립의 정의예요. 배반은 사건 자체가 아무 관계도 없는 거고요. 독립은 먼저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이 뒤의 사건의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확률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걸 독립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세상에는 대부분 다 독립식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독립이라는 가정이 있으면 이런 가정이 있으면 곱셈이니까 어떻게 바뀌겠어요? 여러분? A 그리고 B는 뭐가 있어요? PA에다가 얘가 뭐예요? 얘가 PB하고 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됐어요? 얘도 PA니까 PA 곱하기 PB 바뀌겠죠? 됐어요? 우리 배반에서는 두 사건이 배반이면 A 또는 B의 확률값이 A의 확률값에다가 B를 더한 걸로 끝났잖아요. 그죠? 교집합이 없었으니까 뺄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곱셈 정리에서는요. 두 사건이 동시라는 사건의 확률값은 원래 이렇게 써야 되지만 두 사건이 보다 독립이라는 가정이 있으면 그러면 이놈이 PB, 이놈이 PA와 같아지니까 독립이면 그냥 PA 곱하기 PB다. 됐죠? 배반에서는 그냥 PA 더하기 PB다. 독립에서는 PA 곱하기 PB다. 됐죠? 그래서 동시라는 사건의 확률값이 배반이면 합한 거고요. 동시라는 사건의 확률값이 뭐이면 독립이면 곱하는 거다. 됐죠? 이렇게. 물론 우리가 독립에서
어떤 사건이 이렇게 독립이잖아요. 어떤 사건이 이렇게 독립이면 뭐예요? A 여사건 B도 독립이고요. A, B 여사건도 독립이고요. A 여사건, B 여사건이 다 독립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독립이라는 이런 조건이 있으면 이런 사건도 다 독립이에요. 예를 들면 얘가 독립이라는 거 한번 보여주면 어떻게 보이면 돼요, 여러분? 이놈과 뭐에? 이놈과 이놈의 교집합이 가까이 꼭 같다는 걸 보이면 되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집합이 이게 뭐죠, 여러분? 이게 앞에 거 그리고 뒤에 거 이런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어디에서 B-A니까요. 그죠? 응? 그래서 뭐 집합적으로 쓰면 이렇고요. 그죠? 이게 집합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놈이 동시에 코가 같아진다는 걸 보이면 되는 거예요. 됐죠? 이게 뭐였었냐, 여러분? 이게 뭐였었죠, 여러분? A가 B가 있으면 B에서 A를 버린다. 그 말은 뭐예요? B에서 B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에서 A 그리고 뭐 A 또는 B에서 뭘 버려도 되고요. B에서 버릴까요? 그죠? B에서 뭘 버리면 돼요? A와 B의 교집합을 버리면 된다고요. 됐죠? 오케이.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독립이다. 그러면 이 값이 뭐가 같아져요? 가정하니까요. 그죠? 이렇게 같아지고요. 뭐로 묶어내면요? PB로 묶어내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1만에서 PA가 되고요. 됐죠? 얘는 뭐죠, 여러분? 1에서 6건 뺐으니까 이 6건의 확률값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놈의 확률이 이놈과 같아지는 거예요. 됐어요? 왜냐면 AB가 독립이라는 가정만 있으면 이 사건도 독립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AB가 독립이면 그 사건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사건도 다 서로보다 독립적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독립시행 확률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됐죠? 이게 먼저 우리가 설명했지만 이 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확률이에요. 됐죠?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뭐 P면 그 사건이 P가 일어나고 R번 여사건 Q 1만에서 P가 몇 번? N-R번 됐죠?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뭐 N-R번이 일어난다. 이게 정해져 있는 확률값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일으킬 때 어떤 사건이 N번 독립시행이 이루어지면 그 사건이랑 확률이 P일 때 그림이 R번 일어나고 여사건은 N-R번 일어난다. 뭐예요? 이항적인 공식을 많이 닮아있죠. 나중에 통계에서 이런 것들 독립 확률로 주어진 이 확률이 굉장히 중요해요. 됐죠? 이런 공식은 우리가 뭐 보기를 들어서 몇 개를 설명하면 논리적으로 금방 나오는 거예요. 됐죠? 독립적이다 그 말은 기본적으로 사건이 확률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횟수예요. 독립시행 횟수예요. 됐죠? N번 중에 R번 일어나니까 그 뭐가 확률 P가 R번 일어나고 여사건이 몇 번? N-R번 일어난다. 그죠? 이 확률값은 정해져 있는 확률값이고요. 됐죠? 이 정해진 확률값이 이만큼의 횟수로 주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중딩도 해요. 중딩은 아주 간단하게 하죠. 이 n이 많아지면. 그죠? 그러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고딩은 이 공식을 이용하면 n이 커져도 이 논리 집어내면 얼마든지 독립 확률을 계산할 수 있대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조건 확률을 유시한 곱셈 정리와 그 다음에 독립의 논리가 확률의 핵심을 이룬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확률의 기본적인 성질을 잘 이해하고 확률의 곱셈 정리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용하면 그러면 이제 확률도 여기서 끝이에요. 됐죠? 우리가 이걸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통계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마지막으로 이제 이 책을 거의 마무리할 단계가 오고 있네요. 됐죠? 다음 시간에 통계에서 봅시다. 감사합니다.